국민의힘은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지금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고, 인요한 교수가 26일 12명의 혁신위원들을 선임을 했는데 그 혁신위원 대부분이 무명의 인사로 맨파워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혁신위가 제대로 혁신이다운 혁신위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좀 현재 뭐 친윤이랄까 윤핵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비윤이 없는 혁신이 이게 제대로 된 혁신위가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윤들이 사실 상당 부분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네, 대부분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나라 혁신이 얼마 전에 김은경 혁신이도 그랬지만,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정당에서 어떤 그 선거에 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혁신위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뭐 이제 대표 아닌 거는 이제 김종인 혁신위 정도, 비대위고, 뭐 비대위고, 박근혜 비대위인데 그 정도인데, 사실은 뭐 이준석, 최재형 혁신이 대표 때 있었는데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가 전부 다 거절했다고 그래요. 또 이준석계 김용태, 김재섭, 천하람 이런 사람들도 다 거절해가지고. 왜 거절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봤자 별로 뭐 역할도 없이 그냥 들러리 세워주는 장식구 그런 거 아니겠냐. 그 결국은 누구 들리냐? 김기현 들리라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강서구 정장 그 지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많은 중립 또는 예전에 좌파였다가 지금 중도로 온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들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보는 특수신문에서도 50% 이상이 됐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사무총장하고 몇 명만 가, 그것도 간 것도 전부 다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갈고 나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혁신위를 하니까 전부 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가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그 조금 그 어떤 무게를 가지고 어떤 당의 어떤 진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도록 김기현 대표가 만들어 놔버린 거야, 벌써. 그 밑바탕을. 그런 상태에서 혁신위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만일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가고 있죠. 정말 그 뭐 최고위원회라든가, 최고위원이 있나요? 하여튼 뭐 당의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당 혁신하자는 식으로 혁신위를 만들었으면은 이런 상황은 안 가죠. 김기현이가 물러나면은 혁신이 만들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당을 혁신하고 공천을 혁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안 물러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인요한이 앞장 세워가지고 이걸로 지금 분식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분식. 그렇죠. 그러니까 비윤들이 들어가봤자 내가 장식품이고 들러리인데 왜 들어가냐? 뭐 인요한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인요한 뭐 그 위원장, 뭐 좋은 사람이죠. 저도 방송에서 같이 뭐 그 대기실에서 몇 번 이야기도 나눴는데, 사람으로서야 정말 훌륭한 분이고, 외국인이지만 지금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한국 특별기관이죠.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그 저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한일 독립운동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 북한에도 자주 가셨잖아요. 가가지고 북한의 인권 상황도 잘 아시고, 그래 참 좋은 분인데 과연 한국 정치에 맞는지, 한국 정치가 우리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치가 이만치 지금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 사실 진흙탕 속에 진흙탕 싸움 하는 곳이 한국 정치 아닙니까? 여기에 진흙탕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그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치 우리 그 국회의원 총선할 때 그 조훈현 바둑구단 뭐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스타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그 스타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그 스타가 어떤 영향이 있을 때 스타 마케팅이 그게 나중에 결국 성과를 내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이런 성과를 내기에 조금 그 본인 생각은 지금 그래요. 쓴소리 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혼자 힘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혁신위를 만든 자체,
아까 말씀드린 김기현 대표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내 자리 지키기 위한 혁신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혁신위를 만들어버린 바람에 출발도 하기 전에 이 혁신위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겠냐.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결국 공천 룰 만드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들로서는 가장 관심이, 국민들도 그게 관심이 제일 클 겁니다. 근데 그걸 하겠냐. 이러니까 이게 혁신에 대해서 지금 벌써 출발도 하기 전에 불신이 먼저 생겨나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거는 자초한 거예요. 네.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함은경 전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그리고 맞습니다.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 진보 좌파 쪽에 있다가 전향 내지는 결별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또 혁신위에 과감하게 들어올 걸로 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혁신위원 12명의 면면을 보면은 서초울의 박성중 의원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친윤이죠. 친윤. 인수위에서 간사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김경진 동대문 위원장이 아니죠. 거기에 허은하 의원하고 지금 동대문 경선을 벌이는데 여기도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신환 전 의원, 뭐 오세훈계입니다만 물론 뭐 젊은 층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이런 건 좋아요. 좀 조화 있게. 그런데 거기에 올라 있는 이 명단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혁신을 할 것이며 무슨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느냐 하는 의구심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장의 역할입니다. 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혁신이 가능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은 딱 내고, 그걸 가지고 최고위에 처리하세요 하면은 김기현이가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못합니다. 네, 오늘 아침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참 중요한 게 혁신위원, 위원장 전부 다 불출마 선언해야 됩니다. 네, 옳은 말씀. 네, 본인들이 이 공천의 욕심을 가지고 지금 공천 룰을 뭐 이야기도 있는데 공천에 지금 경선에 붙어 있는 사람들.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동대문에서 지금 뭐 공천 받으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저는 왜 김경진 의원 저도 아주 친한 후배고 하지만은 이번에 공천 의원 안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요. 본인한테 맞거든요. 아니 선수가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있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인요한 위원장의 혼자만의 뜻이 아니고 어떤 많이 인요한 위원장이 안다면 그 아산병원 소아치과 의사나 뭐 알까 같은 의사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있죠.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공정한 마음, 그게 불편부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야 뭐 크게 그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 비례대표 또는 서대문에 공천 이야기가 났었어요. 본인은 그 내려놨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볼 때 믿을만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나머지 분들, 근데 20살 그 서울대 뭐 농대 학생회장 이런 분들은 아직 출마 자격이 없죠. 뭐 그건 아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혁신에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 다 내려놔야 서울대가 아니라 경북대던데요. 경북대입니까? 생명과학 뭐 옛날로 말하면 농대죠. 그래서 여하튼 이분들이 어떤 사심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그 말로만 사심이 없다 할 게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모든 걸 떠나서 김기현이 앞으로 그 당대표 그분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회를 살리느냐 죽이냐는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가 할 일이다. 아니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 누가 전권을 주어서 정권을 얻는 게 아니라 전권이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다. 과거 노태우 시절에 YS 쟁취를 했지 않습니까? 내각제 개헌 다 합의해놓고도 그거 폐기시켜버리고 권한을 안 주니까 내부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쟁취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김기현이가 권한을 주면 그 범위를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개월을 지금 활동 기한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12월 24일까지인가 뭐 활동 기한이던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뭐 제 첫 행보가 5.18 묘역을 참배를 하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하겠다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을 살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부터 물러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 그 생각 못했는데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저 영남에 있는 중진들 다 물러가든가 아니면 험지 출마하세요. 저 강북에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나가세요. 용산에 대해서도 그 비서실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던데 보좌를 제대로 못해서 이 경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각부터 갈아치우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 그래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정말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아나는 거죠. 대개 국민들의 관심은 1, 2주에 인유한이가 뭘 할 것인가, 뭘 내놓을 건가. 기간도 짧잖아요 지금. 두 달에 뭐 금방 지나가 버리죠. 두 달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주만 쳐다보면은 인유한의 혁신이가 어떻게 갈 거라는 게 벌써 딱 감이 잡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에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그 더불어민주당 혁신이도 실패한 게 이재명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이재명이 원하는 것만 혁신안으로 자꾸 내놓으니까 이것도 김기현이가 영입했다고 김기현에게 틀을 못 벗어나면은 이거 있으나만 하죠. 그러니까 영입할 필요가 없죠.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럼 김기현 지 혼자 혁신안 내면 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참신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에 운동권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전향한 사람들을 끌어오기에는 좌파하고 결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모든 원인이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니까 이 인요한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지만 믿지를 못한다. 결국 김기현의 아바타가 아니냐. 우리 그때 이재명의 아바타가 김은경이라 했잖아요. 맨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쓰기는 인요한 위원장이라 쓰고 읽기는 김기현 위원장이 읽는다. 옛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아바타 그 이야기. 그 식으로 그냥 김기현 대표가 그건 뭐 대표 자리에 그렇게 연연해가지고 그 국민의힘을 망하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디 동아일보인가 제가 어디서 칼럼을 보니까 김기현이 물러나는 게 혁신의 시작이다. 그게 혁신이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또 여권의 핵심부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김기현 대표가 너무 우유부단하다. 어떤 그 법관 출신의 어떤 그 망설임, 단호하게 못하는 이걸 이번에 전형적으로 봤고요. 사실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강서구청장 졌을 때 던져버렸으면 국민의힘도 살고 대통령도 삽니다. 그런데 그걸 미적미적하면서 그 자리에 연연해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내년 4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망할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계속적으로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가 올라서 33%가 됐고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밀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2%로 다시 역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그 순방에서 큰 성과를 거뒀던 거 외교 이 분야가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TK라든가 PK 쪽에서도 지난번에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희망적인 이 소식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본인 스스로가 내 얼굴이 변화의 상징이다. 그러면 변화의 상징다운 일을 해줘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장이 어떻게 끌고 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대통령이 어떻게 끌고 가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오르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외교 때문에 올랐거든요. 근데 그 저번 우리 여론조사에 많이 내려갔을 때도 그 외교는 뭐 잘한다 뭐 이랬지만 그거는 임시예요, 임시. 예. 외교로 지지율 오른 거는 결국은 민생이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혁신이가 출범했으니까 혁신이가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혁신이가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틀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국민한테 주면 있죠. 오히려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그 혁신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다. 그 다음 또 나아가서는 김기현 대표의 틀 안에 갇혀 있다. 나오면 동반 하락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요한 위원장 우리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이 출발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의문스러운 행보를 벌써 인선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과연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게 제대로 안 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뭐 의사로 돌아가면 끝이고 하지만은 이게 진짜 아까 고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가 국민이 지금 힘들지 않겠냐 잘못되면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 오르고 이거는 있죠. 거의 저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민생으로 경제가 잘 돼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갤럽에서 나온 게 최근에 보면은 부정평가에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게 10% 3주 전. 지난주에 16%, 이번 주는 23%. 그러니까요. 민생 경제 때문에 그게 가장 부정평가가 23%가 민생 경제를 꽂은 거예요. 16, 23. 조금 있으면 3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내치가 중요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저질러 놓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시기는 지났다니까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저질러 놓은 쓰레기 있으면 치워야 되는 게 다음 정권의 역할이지 쓰레기 보고 있는 게 정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국제 정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걸로 사실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힘든 속에서 국민한테는 있죠. 희망을 줘야 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즉시 어떤 그 성과를 못 내더라도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 되게 하겠다.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오히려 자꾸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 미로 속을 헤매면 있죠.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요구 안 합니다. 아까 안민석 의원은 음모론 이야기했지만 음모에 빠지는 건 음모를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어리석게 국가의 지도자들이 음모에 빠진 거 그것도 어리석게 보고 그건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 있죠. 자리를 보고 연연해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하라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인요한 위원장이 이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많은 국민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래도 한번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맡아서 뭔가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아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혁신위원이 본인이 뭐 사람을 잘 몰라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소신과 강단이 있었기 때문에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밀고 나가야 해요. 그걸 밀고 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요한 혁신위는 있으나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고 교수님 얘기하신 김기현 대표 물러가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 쳐내라. 거기에 의지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지 마라. 그리고 내각 전부 다 국민의 그 어떤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희망을 주는 내각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국민들이 희망을 갖겠다.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이럴 때 이 혁신이가 성공하는 거지. 그냥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뒤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김은경 혁신이보다 더 처참하게 그냥 끝날 수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진짜 혁신다운 혁신을 하는 그런 혁신위가 되어주기를 꼭 기대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와 고영신 교수님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